김총수의 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신속한 대응력입니다. 우리가 그 식당 하신 분들이 외적 요인이 악화되었을 때 하고 시간 걸리다고 어느 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식당 하신 분들이 어떤 외적 요인을 임박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빠른 대응력으로 난간을 헤쳐나가는 것이 하나의 되게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갈비탕 얘기입니다. 자, 지금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상당히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 주 요인은 미국의 내수 시장이 굉장히 확대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수입산 소고기 가격 그 올라가는 부분이 올해 말까지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내년 구정까지 간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수입 고기 하는 업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산 소고기를 사용하는 식당들이 상당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겠죠. 그 중에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아이템이 뭐냐면 갈비탕이에요. 이 갈비탕 원가가 지금 원가가 약 30%에서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갈비탕에 대해서는 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도 갈비탕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식당 하신 분들한테 하루에 200개 이상 판매하지 않을 경우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면 원가도 비싸고 그리고 갈비탕이 맛있게 만드는데 좀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갈비탕을 좋아하지만 지금은 갈비탕 가격이 13,000원, 14,000원, 1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마저도 원가를 유지하기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갈비탕을 대체할 수 있는 메뉴로 소고기 국밥을 일단 먼저 제시하고 싶어요. 자, 소고기 국밥은 예전에 저도 선릉역에 는 어떤 고깃집한테 이 메뉴를 집어넣어 가지고 2층인데도 불구하고 점심당 100그릇 정도 판매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부 초입에 있는 모 소고기 국밥도 하루 최소 500그릇 이상 판매될 정도로 좀 선전하고 있죠. 또 이제 고양시에도 원당에 장사가 대단히 잘 되는 소고기 국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고기 국밥이 갈비탕만큼 위력은 있지 않지만 저는 소고기 국밥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부산에서 이 소고기 국밥을 제가 벤치마킹 했는데 그 스타일이 되게 라이트하고 맑은 스타일이고요. 그다지 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그 소고기국밥집을 보면 제가 전성기 때는 한 30회전 이상 될 정도로 장사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젊은 여성 손님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고기국밥을 여러 군데한테 전수를 해줬는데 대체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소고기국밥을 여러분들한테 그 갈비탕의 대안 메뉴로 추천해 준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아직은 이 소고기국밥에 쓰는 차돌 양지 같은 경우는 원가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 내지 9,000원을 받아도 20% 후반이나 30% 초중반의 단가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고기국밥이 대용량으로 하지 않고 30인분 정도 했을 때도 맛을 잡기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뼈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리 시간도 짧고요. 그리고 요게 해장의 요소도 있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해장국 같은 메뉴에 비해서 내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젊은 고객들이 되게 선호합니다. 여성들도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점은 뭐냐면 만약에 이 소고기국밥에 선지 같은 걸 집어넣었을 경우는 해장국 메뉴로 탈바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우리 갈비 전문점 중에서는 이제 갈비탕 메뉴 갖고 이제 점심을 끌고 가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현재 갈비탕 원가로서는 이제는 15,000원을 받아야지 15,000원 받아도 별로 안 남을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오늘 그 유명한 그 한우집에 갈비탕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갈비탕을 수입산이 22,000원이고요. 한우가 26,000원입니다. 그래서 뭐 점심 한정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봐서는 갈비탕을 선호하는 소비자들 때 그 메뉴를 넣지만 사실 그 한우 전문점에서는 그 한우국밥, 즉 소고기국밥이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고기국밥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시하려고 그러고 지금까지 몇 번 시식회를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갈비탕 보시면 수입산이 22,000원, 한우갈비탕 26,000원이야. 근데 한우갈비탕은 한정 판매거든요. 원래 하루에 100개였었는데 60개 줄였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 갈비탕이 이 가게 점심 시그니처로 유명하지만
막상 이게 맛있어요. 이 소고기국밥이. 내가 먹은 국밥집 중에서는 거의 최상급인 것 같아. 양이나 맛이나 퀄리티가. 네. 근데 주문을 하는 비중은 갈비탕이 많을 거예요. 확실히 근데 한우갈비탕 딱 먼저 깔리는 것 같아요. 식당 입장에서는 소고기국밥 많이 팔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관성이 너무 갈비탕 일변도야. 듣기로는 갈비탕 갈비 원가 30%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많이 올랐죠. 근데 고기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빠시라고 그러죠. 빠시라는 말은 좀 약간 속된 표현이고 그렇죠. 장여육 여기 고기 작업하고 나온 부위인데 이게 이제 선호 부위죠. 그렇죠. 또 갈비, 뭐 등심, 뭐 살치살 같은 데 나온 부위인데 이 고기 질이 되게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먹은 국밥이 최고 아니야? 네, 맛있어요. 야. 밥도 맛있으니까 만족도 좋고. 유한 설렁탕인가요, 이름이? 네,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역에서 느꼈던 만족도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 있지 않아? 네, 맞아요. 네, 우레옥하고 아. 있어요, 비슷한 게. 그 맛이 좋은 고기 국물의 위력이야. 그렇죠. 저번에 전 갈비탕 먹었거든요. 오늘이 훨씬 더 만족해요. 이 국밥이 전문점으로도 손색이 없고요. 이 국밥의 제일 강점은 뭐냐면 레시피가 쉬워요. 그리고 뼈를 안 쓰기 때문에 끓이는 시간도 2시간 정도 삶기 때문에 오퍼레이션도 편하고요. 해장국 요소도 있고 특히 요새 갈비탕 가격이 올라가지고 괜찮고요. 자, 이게 있습니다. 돼지고기 전문점에서 점심에 돼지국밥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절대로 아니다. 왜 그러냐면 순댓국이나 돼지국밥은 전문점 가서 먹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삼겹살이나 그 고깃집 조그만 데서 이 메뉴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시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갈비탕 원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그 갈비탕에 대체할 수 있는 가격이 있다고 보나? 근데 양식 가격은 그 갈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양지는 많이 안 오른 편이어서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 이 국밥은 뼈를 쓰나요? 아니요, 뼈 안 쓰고 오로지 양지 국물, 양지로? 네, 양지 육수. 이게 부산에서 먹던 그 소고기국밥 맛이 좀 있죠? 네,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걸 배운 사람 몇 군데 싫어하는 데가 있는데 뭐 서울이 되든 충청도가 되든 전라도가 되든 맛이 다 맞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네, 여자들도 많이 선호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좀 입맛에 좀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고깃집에 점심 메뉴가 되든가 아니면 국밥 전문점으로 되든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네. 충분히 있죠. 제일 문제는 이제 그래도 소고기값이 오른 거야. 그렇죠? 오른 거예요. 현재 오르는 가격으로 원가나 이런 걸 계산했을 때도 25%에서 30% 사이여서 메리트는 충분히 있죠. 어차피 식사하셔야 되니까 밥 말아 드세요. 맛은 솔직히 말씀하셔야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먹어보신 분 중에서 컴플레인이 거의 없었어요. 시원하고 국물이 툭하지 않으니까 좋네요. 그래서 건강식 같은 느낌이 많이 드세요.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손질을 하면 해장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 건에 더 집어넣고 가야지. 좋아요. 이게 맛이 걸리는데 이거는 편하게 넘어가. 하여튼 요새 갈비탕 원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 메뉴의 대체제가 될 수 있나가 이번 시식회의 목적입니다. 근데 갈비집 하시는 사장님도 갈비탕 빼고 싶으시죠? 진짜 배고 싶죠. 진짜? 요 국밥을 만들 때 좋은 게 뭐냐면 오동초에 저거 있잖아, 육전. 그걸 세트로 먹고 좋지. 육전이 생각보다 쉬워요. 되게 쉬워. 그래서 국밥 육전 먹으면 잘하면 점심을 해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같은 데서 이런 국밥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자, 갈비탕만큼 임팩트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소고기 국밥에다가 그 사이드 메뉴를 하나 접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육전입니다. 이 육전 같은 경우는 저는 육전이 되게 매력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수육이나 보쌈은 수육이나 보쌈 아니면 숯불고기 같은 경우는 고기를 굽거나 삶으면 약 30에서 40% 정도가 줄어드는데 반해서요.
이 육전은 오히려 양이 살짝 늘어납니다. 약 30% 이상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보통 육전에는 저는 보통 부채살을 사용하는 걸 원래 추천했었는데, 야, 이 부채살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거는 원가가 40% 이상 오른 것 같아요. 40%, 50%. 그래서 요즘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부위를 한번 발견해가지고 그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부채살을 테스트해 보는데, 그 국밥에다가 육전을 붙일 경우에는 고기를 약 추가로 그 육전 고기를 약 30g, 40g만 붙여도 굉장히 고객이 체감하는 가성비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로 국밥에다 육전을 접목을 해가지고 직원한테 테스트를 해봤어요. 소고기국밥을 이제 파는 식당들은 많은데 생각보다 이제 소고기국밥이랑 같이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또 사이드에 대한 것들을 판매하는 곳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소고기국밥이랑 저희가 회사에서 좀 육전을 같이 판매하면 꽤 괜찮은 조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제 이 소고기국밥을 9,000원 정도에 판매한다고 했을 때 이제 수입육을 활용해서, 수입산 냉동육을 활용해서 한 육전 3조각에서 4조각 정도 같이 세트 메뉴로 11,000원 정도에 구성하면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메뉴를 한번 저희가 구현해서 오늘 시식 한번 해보는 걸 오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커팅만 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1인분 나가는데 한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맛있어요. 저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해서 11,000원이면 소비자로서 어떨 것 같아요? 11,000원이면은 괜찮지 않나요? 저는 육전만 해도 되게 비싸게 파는 데는 많은데 이 정도면은 저렴한 것 같은데. 소국밥 맛은 어때요? 국밥 간은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맞는 것 저는 조금 이 정도 간을 좋아해서 육전이 되게 부드럽네요. 파요. 소주가. 저는 국밥이랑 육전이 그 구성이 일단 너무 좋았고요. 오늘 시식했던 국밥에서는 고기들이 일단 많아서 좋았고, 보통은 육전만 따로 팔았을 때 가격이 조금 높잖아요. 근데 그 세트로 구성했을 때는 이제 다시 먹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그 구성의 그 가격이면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이때 갈비탕 갖고 고민하신 분들한테 이 소고기밥을 추천해 주고요. 또 하나는 삼겹살을 주로 파는 작은 고깃집에서도 이 국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한번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